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공교육 천공 네덜란드 작가 정현숙이에요.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얼마나 독하게 키우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집에서 낳는 나라가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선진국에서. 네덜란드는요, 지금도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제가 직접 제 막내 딸을 집에서 낳은 사람이에요. 네덜란드는 임산부의 30%가 지금도 집에서 아이를 낳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아이를 집에서 낳았고 또 네덜란드의 출산 도우미가 집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출산 도우미가 집에 오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 항목에서 출산 도우미를 어느 시간 어떻게 쓸 건지 이제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 낳기 전에. 네덜란드의 출산 도우미가 집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대 아마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30년 이상을 그 출산 도우미를 했던 베테랑 이모였어요. 처음에 이제 애 낳을 때부터 이분이 저랑 같이 있었고요. 저희 집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이 돌보고 산모의 건강까지 다 체크해주고 또 아이 목욕시켜주고 또 아이 재우고 정말 제가 그때 집에서 한 거라고는 이제 누워 있었고 편히 쉬었어요. 제가 이제 수유를 했거든요. 아이 수유를 하면 그 다음에 아이를 트름을 시켜서 아이 방에 재우고 이제 그런 일까지 다 해줬죠. 그리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빨래, 청소, 기본적인 일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았고 그런데 정말 전반적인 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갓난 아이들 나오면 처음엔 잠만 자다가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엄청 우는 거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너무 심하게 이제 우는 거예요. 일단은 제 방에 두지 않고 그 딸아이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다 아이를 이제 재워서 눕혀놓으면 애가 막 울어요. 저는 이제 안방에서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태니까 갈 수가 없었고 애가 울면 3층에서 공부하는 저희 남편이 다다다다 내려와서 아이 방에 가서 우는 아이를 막 달래고 그 아이를 이제 제 방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엄마 옆에 누워있어. 엄마 옆에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좀 덜 울 것 같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딸아이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당시에 8살, 7살 제 딸이었으니까 늦게 낳은 데다가 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또 저희 남편이 아이들 우는 거를 잘 못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저희 집에 많이 오셨고 저희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울면서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아이가 우는 걸 별로 못 보는 데다가 더군다나 늦둥이 딸로 낳은 딸이 우는 건 더 못 봤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 방에다 갖다 놓으면 출산 도우미 네덜란드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애가 자기 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애를 엄마 방에 갖다 놨냐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 애가 태어나면 울게 되어 있다고. 애 처음 키워보냐고 남편한테 막 그러면서 다시는 애 운다고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 네덜란드 출산 도우미가 저희 집에 온 것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양육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애가 태어나서 많이 울면 한국 부모들은 성격 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울리면 성격 버린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안 울려야 된다고.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조금만 울면 막 안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을 타잖아요. 그래서 울면 막 안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그렇게 해야 잠을 자게 돼요. 저희 아들들 키울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울 때마다 안아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가 좀 이렇게 5, 6개월 되면서 막 팔이 저리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산 도우미는 애가 자다가 깨서 우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많이 울어야 폐가 건강해지고 나중에 노래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울 때마다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애가 울잖아요. 그럼 애 방을 가요. 가서 이 어깨 쪽을 두드려주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요. 시은아, 너는 우유도 먹었고 내가 기저귀도 새고 갈아줬는데 왜 이렇게 울어? 엄마랑 이모가 옆에 있으니까 울지 마. 이렇게 좀 따독여주고 울어도 좀 따독여주다가 다시 나가요. 애가 계속 이렇게 울잖아요. 그럼 또 와서
또 이렇게 따뜻해주고 울지 마, 괜찮아, 잘 자거라, 예쁜 애야, 또 속삭이듯이 막 애한테 말해줘, 또 나가요. 이런 행동을 몇 차례 하지 절대 애를 안아서 다독여서 애를 재우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런 행동을 지켜보면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집안일 대충 해도 좋으니까 좀 애를 좀 더 많이 따뜻하게 안아서 재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요구했는데 그 출산 도우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일주일가량 같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이를 안아서 재워주지 않은 거. 아이가 자다가 깨면 절대 안아서 다시 재우지 않는 거. 네덜란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일주일 산후조리해주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국 스타일로 아이를 길렀죠. 당연히 울면 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제 팔에서 남편 팔에서 애를 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딸아이가 7, 8개월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안아서 재우고 안아서 하면서 잠버릇이 힘들게 돼서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네덜란드에 저희 앞집 아주머니도 애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분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애를 키우는데 애기 눕혀있는 침대가 저쪽에 있으면 울고 막 그러면 가서 이렇게 다독거려야지 애를 다시 안아가지고 따독거려서 재우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기를 들이는 거예요. 잠버릇에 대한 길.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서 재우는 습관은 아예 들이지 않아요. 몇 번 가서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아이가 잠잘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네덜란드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를 들여서 그런지 몇 번 두드려주고 몇 번 이렇게 말해주고 해주면 서서히 어느 순간 자다가 잠을 자는 방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소신이 있고 확실한 네덜란드 교육에 대한 책을 쓴 네덜란드 소확행 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미국하고 영국에서 온 엄마들이 네덜란드에서 아이를 직접 길러보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나 봐요. 네덜란드 엄마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울 때마다 안아주지 않으면서 잠 습관을 들이는 방식에 자기들도 너무 놀랍고, 네덜란드 아기들이 어떠냐면요, 미국이나 영국 아기들보다 6개월 된 아기를 조사를 했는데 2시간 이상 더 잠을 잘 잔대요. 그런 통계가 또 나왔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엄마들 중에 그 신생아 가진 엄마들은 거의 다 어떤 힘든 게 있냐면 아이들 잠자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이 계속 새벽에 자다 깨서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엄마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신생아 키운 엄마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이 잠을 못 잔 병에 걸릴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엄마들은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잠 습관을 낮에부터 저녁까지 잠의 습관을 아이에게 잘 잘 수 있도록, 아이가 실컷 울다가 어떤 면에서 울다 지쳐서 잘 수 있는 독한 방식을 애가 태어날 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이 엄마들이 또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 모유나 우유 먹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자다가 그 먹기 위해서 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수유할 때 애가 울면 줬지, 저 시대에는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수유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유도 그렇고. 그런데 네덜란드 엄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유와 모유를 먹이는 이런 시간들이 규칙적이더라고요. 이 시간부터 벌써 아이가 아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재우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아이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서서히 아이가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독하게 정하는 그런 규칙에 따라오면서 잠자는 습관이 정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강하고 독하게 잠자는 훈련, 우유나 모유를 먹는 훈련을, 규칙을 정하는 것도 때로는 엄마도 그 규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의 하나로 형성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독하게 훈련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잠자는 습관에까지 정해지고 이 아이들의 습관이 몸에 배는 거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는 습관이. 그걸 어릴 때부터 엄마가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잠 습관을 정해주는 것도 아이가 앞으로 서너 살이 되고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무섭다. 한편으로는 저는 독하다. 한편으로는 강하다, 징하다, 이런 말까지 제가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좋은 잠자는 습관으로 형성돼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태어날 때부터 독하게 키우는 네덜란드 교육 방식이 결코 나쁘지는 않구나. 아, 정말 좋은 거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도 집에서 아이를 낳는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